이어서 추미애당 대표 속교서로 더불어민주당 제85차 재원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당 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3년 만에 세월호 인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3년 만에 솟아오른 진실을 마주하기엔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은가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인양이 늦어졌는지, 왜 특조위 활동은 그토록 장애만 받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그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 수습이 아니었고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 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되도록 합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 조사 이후에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검찰의 경위를 표한 것은 오히려 검찰을 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였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며 70% 이상의 국민이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가중이 영장 청구, 엉성한 영장 청구, 대충 영장 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와证据,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무려 13건의 범죄 혐의를 감안하면 법과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은 제2회 서해 수호의 날이자 곧 천안함 폭진 7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해를 지키라 산화해 간 천안함 46용사에게 국민과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국지 도발은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북핵 개발과 미사일로 더 큰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모한 군사적 긴장 구조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국의 외교 실종은 자칫 민족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깨끗이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해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인군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환기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돌입한 만큼 대선 기획단을 확대 개편해서 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준비할 것입니다. 총선 이후 당의 화합과 승리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세한 인선은 추후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좀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조바심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사히 안전하게 인양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하루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가족과 미소속자 가족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온전하게 신속하게 인양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이 회생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이 발표 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인양에 쏠려 있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차례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밝혀라고 요구할 때 반응하지 않다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우조선해양을 문 닫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정도의 문제인식 말고는 별다른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해보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한 고민에 대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형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근본적 대책들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권력자와 정책금융기관들의 담합과 정책 판단에 의해서 엄청난 혈세가 쓰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분식 해결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회계법인의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국회에서 수없이 토론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하나 해결 방안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지 않고 그저 돈을 얼마나 넣겠다는 발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경영진 또 채권단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합니다. 오로지 노동자들만 대량 해고하겠다는 그러한 책임 전가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회생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되어야 하고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형태의 세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들, 부실화된 국책금융기관들을 통폐합하든가, 회계법인의 선정 방식이 재벌 대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순환식으로 한다든가, 그동안 수없이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재벌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저는 공약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혈세가 몇몇 권력자들이
서별관 회의 같은 회의에서 무책임하게 결정되고 아무도 그 혈세의 낭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3년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3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울컥하기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분을 밤새 인양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이 세월호 인양의 결정적 시간입니다.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바지선의 인양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은 힘을 보태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일이면 소조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달을 붙잡아서라도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성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9분을 단 한 번도 빼놓지 말고 찾기 바랍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정부가 3년을 기다리게 했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를 막는 데 실패한 정부는 구조에도 실패했고 검찰 수사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은 청와대가 나서 막았습니다. 인양 경험이 부족한 해외 업체를 선정했고 부실한 인양 방법을 구사하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5시간 뒤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인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 안 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양 과정을 포함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물증인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선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자행했던 의도적인 실패와 진상규명 방해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이제는 정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반 전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더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와대 서별관 밀실에 모여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결정을 한 최고 책임자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돼 감옥에 갔거나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남아있는 관료들은 말로만 송구하다고 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어제 정부 대책에서는 민간 시중은행에도 출자 전환을 요구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향후 대우조선해양이 정부 전망과 달리 또다시 어려워질 경우 가뜩이나 실패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어려워진 시중은행에까지 더 악영향을 줄까 우려됩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의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 장밋빛 전망이 아닌 냉철한 분석의 기초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이미 밝힌 구조조정의 3가지 원칙인 산업 경쟁력의 확보, 철저한 부실 원인과 엄정한 책임 규명,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온 국민이 기다리는 세월호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심하게 부식되고 여기저기 긁힌 세월호의 모습은 지난 3년의 세월과 그 긴 시간 동안 까맣게 타들어갔을 미시숙 유가족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소조기 안으로 세월호가 안전하게 인양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가능한 오늘 중으로
마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기 특조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어 이기 특조위가 선체조사위원회 결과를 곧바로 넘겨받아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사정 초유의 재난 발생에도 컨트롤 타워로서 제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 보듬어야 할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던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행동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년 이후에 있을 모든 절차는 안전한 수습과 진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야 합니다. 세월호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